안녕하세요. 환자와의 소통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명품 똥고양이 김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질문은 두 분의 질문을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닉네임이 오늘 그리고 내일, 좀 서정적인 닉네임이네요. 스케일링이랑 큐렛, 그죠? 잇몸치료랑 뭐가 다른가요? 스케일링 했는데 잇몸치료 또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밑에 제스TV 비슷한 질문이라서 제가 같이 오늘 묶어서 두 개를 같이 해드릴게요. 잇몸 치료 스케일링이랑 그냥 스케일링이랑 왜 금액이 다르죠? 이거 곤란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번외적인 질문인데 지르코니아 잘 안 깨진다면서 왜 반토막 나냐요? 이것도 난감하고, 인레이 부위 작은 거랑 큰 거랑 왜 가격이 같은가요? 금 들어가는 양이 다른데. 예. 자, 근데 핵심은 오늘 스케일링이랑 큐렛에 대한 차이와 금액이 다른 부분을 환자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좀 곤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쉽게 우리가 쉬운 용어로 환자분과 소통을 해야 되죠. 스케일링과 큐렛. 근데 보통 환자분들도 스케일링이라는 단어는 쓰시는데 큐렛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시는 분이 없습니다. 네, 치과 안에서만 쓰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잇몸 치료라는 이제 단어를 우리가 환자분들이 쓰시는데, 뭐가 다른가요? 일단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환자분한테 설명하기가. 자, 스케일링은 첫 번째, 드러나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잇몸 치료는 잇몸을 강제로 내려가지고 잇몸 안에 숨어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차이점은 해결을 하셨죠? 네. 자, 스케일링 했는데 잇몸 치료 또 해야 하나요? 자, 방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치석을 제거를 방금 하셨어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치주염이라든지 이게 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도 제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스케일링 했는데 또 잇몸 치료 해야 하나요? 이거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제가 쉬운 용어를 쓰겠습니다.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이 많이 쌓여 있다고 판단이 들 때는 그때는 잇몸 치료를 의사 선생님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게 되겠죠. 예, 그런데 치석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100%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예,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빨리빨리 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스케일링은 보이는 거, 치주 치료, 잇몸 치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또 해야 하나요? 이거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스님이 그 잇몸 치료 스케일링이랑 그냥 스케일링이랑 왜 금액이 다르죠? 라고 하는데 당연히 금액이 다르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보이는 것 제거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제거하는 것, 네. 그러니까 술식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실 이 답을 제가 드리는 것 좀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이 대부분 치과 위생사분들인데 두 개의 차이점을 모르시진 않잖아요. 스케일링은 당연히 초음파 스케일러를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고, 잇몸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마취해 가지고 숙이고 위주로 이렇게 딱딱 의사 선생님이 직접 그어 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짧은 시간 안에 환자분들이 바로 알아듣기 쉽게 탁 포인트를 줘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일단 두 개 차이점은 환자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는 거 제거, 보이지 않는 거 제거. 자, 보이는 거 제거하는 건 국가 면허를 가진 치과 위생사분들이 스케일러로 가지고 가능한데, 보이지 않는 걸 제거할 때는 이번에는 치과 의사분들이 직접 마취를 하고 제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의료보험에 책정된 수가 자체가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심평원에서 정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금액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가라고 했을 때 술식도 다르고 행위자도 다르다. 사실 이게 좀 곤란했나요? 저는 그렇게 곤란할 것 같지는 않은 질문인데 아마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제 채널을 좀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은 사람이 항상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왔을 때도 반사적으로 나가는 거겠죠. 자,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제거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것 두 개의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 다른 이유는 술식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심평원에서 그 수가 자체를 다르게 책정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다른 거다. 뭐 이런 건 뭐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뭐 보호일종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사실 난이도가 이제 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건 부수적인 질문인데 뭐 이 장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문을 주신 분이 주셨으니까 이거는 오늘은 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르코니아가 잘 안 깨진다면서 왜 반토막이 나요? 예. 이건요 물성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물질 자체가 단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깨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에 따라서 쉽게 부서지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도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길게 있는 것과 이렇게 뭉텅이로 있을 때 같은 무게라도 어때요? 길게 있는 게 형태가 기니까 똑 잘 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르코니아 자체는 물론 굉장히 단단한 재질이 맞지만 어떤 그 브릿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작은 힘에도 예를 들어서 교합의 힘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를 보면 아시잖아요. 작은 힘으로도 큰 걸 들 수 있는 게 바로 지렛대의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에 이제 반토막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크라운 같은 경우에도 잘 깨지는 경우 뭐 거의 정해져 있는 이유가 너무 프랩을 많이 안 해서 여기서 말하는 프랩 환자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이해를 좀 시켜드리자면 치아를 많이 안 깎으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이게 되게 치아를 좀 아끼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치아를 적게 깎게 되면 당연히 지르코니아도 얇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 선생님이 굉장히 좀 치아를 좀 아끼다 보니까 좀 조금 갈아서 그렇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시 치과 가셔가지고 좀 깨졌다 빠졌다 라고 하면은 조금 그러면 더 갈아가지고 재제작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그 철로 위에 놓고 망치로 때리게 되면요 가루가 됩니다. 아무리 단단한 다이아몬드지만 그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물리력을 가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박살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난감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레이 부위 작은 거랑 큰 거랑 왜 가격이 같은가요? 금 들어가는 양은 다른데 이건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자동차 몰다 보면 이렇게 문짝 잘 들어받으시는 분 있죠? 문짝이 요만큼 부서지든 이만큼 부서지든 통째로 찌그러져더라도요 수리 비용이 비슷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한 문짝을 여러 개 우그라드는 거는 그냥 한 문짝으로 끝나는데 앞문, 뒷문 골고루 찍으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동차 그걸 예를 들어 드리면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찌그러지고 많이 찌그러지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면면이라는 거죠. 문짝 3개를 조금씩 찍는 거랑 문짝 1개를 화끈하게 여러 개 찍는 거랑 수리비가 1개를 화끈하게 찍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금이 들어가는 양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의 어떤 0.01g 단위로 해가지고 비용을 책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치과 치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술식에 의해서 행위료가 훨씬 더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자동차의 예를 조금 들어서 부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지금 잘못 전제로 깔고 계신 게 금이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의문을 제시하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이게 끄인 것도 들어가는 페인트 양이 다르면은 수리비가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인레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이거 뭐 치과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뭐 차트에 뭐 MO, DO 뭐 이런 거 막 써져 있는 경우 있어요. 환자분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수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면이냐 두 면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더 치아도 많이 삭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당연히 금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매번 루틴하게 인레이 치료를 할 때마다 그 금 그램을 몇 그램인지 해가지고 비용을 받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게 어떤 면수에 따라서 좀 합리적으로 구분되는 그런 경우의 수는 좀 있다라는 걸 좀 안내를 드리면 좋겠고요. 환자분이 왜 이제 금의 양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분 좋게 풀어드려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빼딱하게 아유 그러면 이거는 이런데 저건 저렇잖아 이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알기 쉽게 제가 해봤을 때 제일 이해하기 좋았던 건 자동차 술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문짝이 3개가 조금씩 기스가 나는 것보다는 문짝 하나가 굉장히 큰 기스가 나는 게 수리비가 실제로는 저렴하다.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